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앵커 경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규욱입니다. 네, 바야흐로 보수 멸망의 시대, 진로 진보 내로남불의 시대, 이 고수들의 정치 해부쇼 정말 필요하셨죠? 닭간다 10시 30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경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네.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같이 함께 돼서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예. 제가 보니까 황현희 씨가 56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 점점 불더니 김기욱 씨가 진행을 하고 나서 1770명을 돌파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아니 뭐 그런 걸 또 굳이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써본 사전 MC 가운데 가장 비싼 MC. 아 진짜요? 아니 뭐 또 그런 걸 말씀하셔가지고 또 예. 네. 황현희 형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하고 있는데 네. 좀 좀 더 내가 더 나았다 이런 얘기. 아니요 뭐 제가 낫다가 그게 아니라 예. 황현희 형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10,000명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있어요? 네. 뭐예요? 있습니다. 호이자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서요? 여기서 지금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10,000명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10만 되는 겁니까? 아,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일방적으로 아주 그냥 편들지 사전에 없던 얘기 막 하고 막 무례하셔 그냥 처음부터. 아, 네. 월요일부터 시작부터 지금 뉴스 많은데 지금.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 저쪽 없습니다. 일방적인 편들기도 없습니다. 편하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예. 예. 내가 호이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이자. 오, 1년 직관. 뭐 처음 봐 어떻게 진짜 어떻게요?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처음입니다. 당황스럽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뼈가 굳어 있다가 약간 풀린 느낌입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바로 응원의 문자, 의견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의도 너머 TV의 그 닭간다 네. 첫 진행이신데 각오 한마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닭간다입니다. 잠깐만. 당을 개혁신당을 빼고 말하니까 닭간다가 돼버리네요. 저는 뭐 개혁신당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2주 정도 과일도 까는 과일로만 다 먹고 왔습니다. 귤도 까고 어머, 재밌어라. 사과도 까고. 너무 재밌네. 역시 대한민국 스피치는 경민정이지. 예. 말 예. 잘해. 네, 그렇습니다. 예, 함께 까보도록 하죠. 이제 예. 둘이서 그만 까고. 경민정 아나운서가 말을 잘하면 저는 옆에서 웃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컴온!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요. 전부 서로 다른 얘기 하더라도 자기 할 말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게 금요일날 이제 혼자 진행을 하다가 네.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든든해요. 마치 엄마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입니다. 아, 예. 누가 엄마란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우리 김기욱 씨가 저 연상 킬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나 죽이진 않아요.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닭간다. 오늘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은 두 분을 모셨거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긴 항상 젊은 분부터 소개해서 항상 화근이 되지만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이자. 호이자. 목을 이렇게 좀 장 소장님. 저는 정말 김은지 기자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남살스럽지만 남사스럽네요. 김기욱 개그맨님하고 경민정 아나운서님하고 방송하는 게 제 일생일 때 소원이었거든요. 진짜로? 진짜요? 그래서 오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어가지고 야. 정말 일생일 때 최고의 행운의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추천한 책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시죠? 그 책을 봤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거 철학책인데. 딱 요렇게 소개하라고. 아 그래요? 예, 정말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인생 일대의 영광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김은지 기자님. 좋아서 웃었는데요. 왜 아침부터? 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기자님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사인에 다니고 있고요. 예, 지금 정치 이슈 팀장 맡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인가요, 본인은? 네. 사실 오늘 이 방송 어떤 프로인지 잘 모르고요. 근데 작가님이 굉장히 친한 분이신데 네. 무조건 좀 나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지. 예, 어색하게 오늘 다 처음 뵙는 분들과 아. 방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봐요? 진행자분들. 서운하네, 진짜. 네.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박장대소 코너에서 장성철 소장님은 뵙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런 이야기를 늘 하세요. 누구와 함께해서 영광이다. 일생일대 최고다. 이렇게도 아까 제가 있어서 아마 밑장을 살짝 빼시면서 네. 시작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진심인 장성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치 평론도 배워보고 아부의 기술도 한번 잘 배워보도록 아부만 배우시면 돼요. 네. 저희가 사족이 길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 맞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임선에서 싹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캐비넷 확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깔 주제는 아침에 조금 당황했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선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윤 의원 소환해서 검찰에 소환된 그러니까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됐잖아요. 오늘 아침 분명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빴을 텐데 전격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참고인이잖아요. 근데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천, 당시 2022년 공천과 관련해서 당 대표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 혐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공천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떠한 얘기를 들었는지, 김건희 여사도 만났다고 했었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특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전에 한번 수사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새로 여러 가지 확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대하다, 뭐 위험하다,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들 얘기랑 좀 한번 맞춰봅시다. 네. 이거는 맞는데 좀 시점이 오늘 그래도 어제 처음, 당대표 네. 첫날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오늘 좀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뭔가 좀 나는 당을 이렇게 꾸려갈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대비 이런 거 할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나가면 그러네요. 조금 좀 시점이 약간 당 대표 되자마자 약간 사람을 썩을 죽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분위기가 야 너 시작했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약간 압박 들고. 느낌 그런 거 아닙니까? 압박 느낌.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 특검이 정치 보복 정도 되는 건가요? 정치 보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특검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수사의 일정, 날짜, 뭐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어제 윤상현 의원도 소환 조사 받고 오늘 압수수색 이준석 대표 받으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좀 이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좀 평택 시장 있잖아요, 후보. 그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도 지금 방금 전에 속보로 그렇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인의 일단 명복을 빌고요. 이준석 대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뭔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나오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죠? 칫솔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네, 나오겠지. 여러 가지 그냥 잔뜩 담아가는 것들이 그런 저런 잡기일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농담해도 되는 분위기였나요? 가볍게 가시죠. 네, 뭐.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버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본인도 아침에 다른 방송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압수수색 지금 당하고 있는데 방송 출연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변호사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 못해요.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본인도 큰 문제 없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걱정만 하세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이준석 걱정은 네. 가장 쓸데없는 걱정. 아 그래요? 네. 예. 아무튼 뭐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깔 주제는 김건희 목걸이와 거짓말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전 여사죠. 예. 여사라고도 하지 말아요. 전 여사. 김건희 뭐라고 해야 되죠? 김건희 김건희 씨라고 김건희 씨라고 하면 될 것 김건희 같습니다. 씨라고 해야 돼요? 김건희 전 여사 자체가 직책은 아니니까 그럼 예, 뭐라고 해야 그냥 돼요? 대충 호칭이었으니까 보통 김건희 씨 요새는 보통 많이 김건희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예, 예. 피의자 김건희 뭐 이렇게 하는 거. 김건희 씨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김건희 씨의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난 뭐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에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굉장히 화려했죠. 이게 대통령 뭐 재산 신고 목록이 없었다. 논란되니까 자꾸 말을 바꾸고. 네. 이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022년에 그 말씀하셨던 바넨클레프 아펠인가 그 굉장히 6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목걸이였고 방클리프. 김은지 기자님 있으시구나. 있었으면 이 좋겠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이번에 방금 방송하려고 열심히 외웠거든요. 외웠어요? 예,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고 하는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목걸이였고, 예. 그러니까 6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물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화려한 목걸이가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게 재산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 목록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네. 목걸이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브로치 그리고 이제 팔찌 같은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지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야당이 민주당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지인한테 빌린 것이고 일부는 가격이 넘지 않게 소상공한테 산 거다. 2점은 빌렸고 1점은 산 거다라고 이야기를 모조품이다, 했거든요. 이런 게. 그 2022년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모조품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네. 대통령실 해명은 그러니까 이게 재산 신고가 될 만한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거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 건까지도 수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 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죠. 네. 지난 5월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낸 건데요. 사실은 그게 다 가짜였다. 소위 네. 말하는 모조품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로 짝퉁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짝퉁을 그러니까 국가 의전 행사에 하고 나간 것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이 또 좀 꼬인 게 이번에 또 김건희 특검에서 그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네. 이것이 또 별건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영장 범위에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특검에서는 별도의 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와서 이거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발견됐을 때는 그게 보증서와 그리고 시리얼 넘버,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말 짝퉁을 숨겨놓고 발견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너무 비싼 브랜드다 보니까 감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뻔하게 드러날 거짓말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근데 뭐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거짓말 한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근데 참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타깝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외교 행사 나가는데 짝퉁 목걸이를 차고 나갔다. 이거 정말 얼마나 창피해요 이거. 너무 가오 생각만 빠지죠. 해도. 네. 그러니까 가오라는 말 써가지고 갑자기 내 당황해. 일본말을 쓰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모양이 좀 나쁘다. 아 일본말을 쓰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친파예요? 짝퉁도 편하게 하는 말이니까. 네. 지금 소위, 개그맨이시기 소위. 때문에 네. 이제 네. 정치에 네.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편하게 해도 되는 방송. 예. 편하게 예, 해도 예. 편하게 하라 하셔가지고. 그래 그럼 심하게 하고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심하게 하고 그러면 벤또나 먹으러 가시죠. 그냥 배고픈데. 근데 외국에도 기사 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짝퉁으로 나오면. 근데 사실 진짜 짝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거짓말? 만약에 이제 그 반클리프라는 브랜드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어, 진짜? 사달라고 이제 조르는 브랜드인데 어. 그 사실 이제 그 브랜드를 보면요 반클리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다 그러면은 그건 짝퉁도 500만 원 이상을 합니다. 진짜요? 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럼 짝퉁을 구해보신 짝퉁을 거예요? 구해본 이미- 적은 없는데 반클리프 뭐 짝퉁을 본 적도 없죠. 네. 네, 없는데 저는 이제 능력 있다. 사실은 능력 있어. 아니 사실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본 적도 없어요. 네. 네. 네, 어디 전시된 걸 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5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조그만 것도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네일클로버 요 모양. 그 모양의 반클리프 목걸이도 500 이상은 해요. 아, 네. 근데 저 그 모양의 목걸이는 사실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근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었는데 네. 2021년에 한 부장 판사가 짝퉁 골부채를 선물 받았다라는 아. 식의 주장을 하면서 아, 결과적으로는 골프채도 짝 예, 있어, 무죄를 있어. 선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거 진짜 그, 짝퉁으로 그러니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고 압수수색에 빨리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감정을 맡겼어요. 대법원 징계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의혹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게 감정을 하니까 50만 원짜리 짝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처벌을 피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혹시라도 이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가짜를 숨겨놓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 들 정도까지요? 정도로 그러니까 오. 만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은 있다. 만약에 수사가 되더라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 2021년에 있었던 한 인천의 부장판사 사례이긴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쪽팔리고 말고 법률적인 책임이나 형량은 피하겠다. 아, 지금 죄를 좀 그런 낮추는 방향으로 모양새이긴 하는 하잖아요. 거네요. 물론 뭐 이것만 피해간다고 김건희 씨가 다른 혐의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게 김건희 씨 쪽 주장이 아닐까. 왜냐면 아니면 김 기자님 진짜 짝퉁 매니아야. 그래서 짝퉁을 많이 샀어. 그러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짝퉁 매니아라고 하기에는 김건희 씨 지금 집 압수수색을 했는데 샤넬 신발이 12켤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이즈도 260mm. 아내를 질렀어. 그것도 짝퉁일 수 있잖아요. 짝퉁이어도 아, 근데 그것도 진품 아직 안 받아보긴 했죠. 예, 예. 사이즈도 좀 너무 희한해서. 왜요? 260. 예, 대발이에요, 대발. 260이 있네. 아니면은 깔창을 한 3개 깔면 신을 수 있을까? 아니면 깔창 아니면 두꺼이. 이거예요. 250mm가 맞아요 원래는. 네. 근데 압수색을 대비해서 260을 그렇지 260의 짝퉁 신발들을 막 갖다 놓은 거야. 어? 아, 사이즈 아니 반클리프 상관하지 않고? 모조품이라고 그걸 감춰놓은 거 그렇게 유출을 한다면은 집에도 그렇게 자기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렇죠. 본다면 정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악의를 품고 있다면 네. 이것도 피해 가려고 정말 그렇게 영화 같은 설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국민을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능멸하고도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와, 그렇게 명품 신발을 맞지도 않은 사이즈로 그러니까요. 그 아니, 근데 이제 진열을 해놓고 뭐든지 명품을 할 사러 가면 네. 이제 샤넬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는데 네. 본인의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260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팔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60 같은 경우에는 아.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신발이니까 다른 매장도 다 없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냥 좀 크더라도 사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신발. 배우자가 아니, 12켤레나. 특히나 이제 그 운동화가 아니라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라 약간 슬리퍼 느낌. 아, 특이한 거. 슬리퍼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예. 살 수 있죠. 그러네. 한 10cm 정도 커도 살 수 있죠. 아, 오히려 그러네. 특검한테는 팁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소유자가 260이어도 김건희 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러네요. 예. 네, 왜냐면 250이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갈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앵커님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씨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팁을 드리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당황하시는 거. 팁이 그냥 됐어요. 명품 사러 가면 그러지 않나. 저는 아. 그래 맞다 뭐 이런 경험을 확실히 얘기하는 명품을 아. 사러 간 분들의 시각과 생각은 다르구나. 배웠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뭐 그런 네.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걸 사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의 손에 끌려서 한번 아, 그 아내 되시는 가본 분은 반클리프 뭐죠? 아니 근데 잠깐 목걸이. 질문. 김기우 앵커님. 예. 샤넬 슬리퍼는 얼마나 해요? 얼마예요? 가격이? 샤넬 슬리퍼 제가 최근에 예, 예. 다 깐다. 나온다. 아이 쇼핑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이 쇼핑. 거기 제가. 아이쇼핑도 쉽게 못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줄이 엄청 길다고. 그러게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었어. 근데 VVIP.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갔어가지고 가봤더니 샤넬 슬리퍼가 예. 100만 원 초반대였어요. 예. 100만 원. 그래도 목걸이보단 슬리퍼. 싸네요. 예. 목걸이는 6천만 원인데. 그렇지. 예, 슬리퍼. 그래도 슬리퍼 한 적이 100 얼마 한 넘으면 30켤레 살 수 있겠는데. 엄청 비싼 거지. 예. 야, 그거 이야. 신으면은 뭐 발이 뭐 황금으로 변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라는 옷에 안 맞는 옷을 입던 그런 이름을 갔더니 네. 발에 안 맞는 신발도 신고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거는 진짜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마당발이면 크게 신을 수도 있죠. 음. 예, 다리 넓고 다리 넓고 그러면 크게 신을 수 있지. 아, 그분이 마당발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뭐 60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곧 들통 날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네. 지금 뭐 진품 감정하고 신발 뭐 사이즈도 다 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재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 지금 샤넬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압류가 됐나요? 저기 가져갔겠죠. 뭐. 가져갔어요? 아닌가? 뭐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지? 하더라고요. 아, 가져가진 사진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가져가진 압수목록엔 들어가지 그럼 약간 않아서. 서초동에서 당근 거래하면은 샤넬 슬리퍼 나올 수도 있어요. 뒤늦게 이제 나올 수 김건희 있어요. 씨 쪽에서 빨리 팔아버리려고. 네. 이건 진품입니다. 예. 특검팀에서는 당근도 그럼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아,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네요, 이거. 네, 근데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거래 거기 들어가지 않아서 내 동네 설정해야 돼. 최상병 특검과 그리고 내란 특검과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네. 강남에 있거든요. 그렇지. 참고하시면 팁이네, 팁. 우리 인순박님이 김기웅님 그런 면에서는 해박하시네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나는 명품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런 그렇잖아. 면에서는 해박하다는 말이 아직.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와이프들이 아이 쇼핑하자고 많이 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아이 쇼핑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에코백 들고 다녀요, 저는. 아유 그렇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김건희 여사도 에코백을 들고 다니긴 했습니다. 제가 그 기분 나빠서 그 부인 내 백인데 시절에. 말이야. 들고 나오고 말이야. 네. 네. 에코백은 참 보기 좋았어요. 에코백 안에 샤넬백을 넣어가지고 다녔지. 의혹이 있었죠. 그거 확인된 건 샤넬백 아닙니다. 싸게입니까? 예, 의혹. 아, 이렇게 또 거짓말도 감추고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도 감추는 그녀. 예, 네. 아주 더 까고 싶은데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갈 주제 이번에도 참 놀라운 뉴스인데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식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사우나가 있었다. 와, 저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우나가 그렇게 설치가 되나요? 안 되죠. 관저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집무실에다가 사우나까지 있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당 대표를 모셨을 때는 당에 있는 당 대표실에는 별도의 화장실과 그 샤워 시설은 있어요. 네. 별도에. 그거는 워낙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별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사우나 시설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역시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술 많이 먹으면 보통 아침에 숙취해소를 사우나 위해서. 가서 예. 땀을 쫙 빼면 뭐 숙취가 없어진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집무실 옆에 사우나를 설치한 것은 숙취 해소용이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컨디션 뭐 이런 거를 먹기는 그러니까 네. 본인 거기 사우나 한 거 아니냐. 근데 또 좋게 생각을 하면 남자들은 또 샤워도 같이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야 우정도 많이 돈독해진다. 집무실에서 해야 하나요? 그래서 국회 회관에는요. 그 의원들 사우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만나서 예. 얘기를 하는데 야당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저녁 만찬하기 전에 저기 우리 뭐 좀 사우나나 한번 같이 하고 좋다.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좋네요. 그러고 또 이제 만찬하고 폭탄주 한잔 하고 뭐 이러한 스토리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이용했다라는 분은 없어가지고 본인 숙취 해소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의 집무실을 이렇게 꾸미는 거는 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우나도 원하면은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것도 사실은 뭐 당연지사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왜 논란이 됐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일을 제대로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가짜 출근까지 했던 윤석열 씨의 전적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우나도 만들 수 있다. 뭐 100번 그렇죠. 정보, 1000번 정보에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공사를 했었었는데 주도해서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경호처장 지금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어 있는데 경호처 주도로 여기를 현금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견적이 4,500에 나왔는데 네. 내가 현금 3,000 줄 테니까 그걸로 소위 말해서 후려치려고 했던 상황인 것인데요. 단순히 돈을 이렇게 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현금으로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가 어떤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는 따로 돈을 어떻게 착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인데요. 그 국가공사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4,500만 원짜리 견적을 받았는데 현금 3,000 줄 테니까 그걸로 해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무엇이었냐라고 의심을 사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 업체가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해요. 예. 일부 대금을 그래요? 거의 6억 가까이 못 받았다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 중에 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업체한테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송 취하라 이런 식의 압력도 넣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뒤늦게 나오고 있어서 이 공사를 둘러싼 전반의 과정들이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거래한 거는요. 네. 흔적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흔적을 안 남기죠? 본인들도 좀 집무실 옆에 사우나 그러면 논란이 될 거고. 논란 될 걸 또 그를 벌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되네요. 워낙 이제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관저 옆에서 사우나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흔적 안 남기는 거, 그냥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같아요. 본인들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관저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드레스룸을 불법으로 증축했다 이런 의혹. 증축할 수는 있는데 불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섞여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사우나는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집무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소송을 하는 것은 또 관저와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섞여 있어가지고 윤석열 씨 주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핵심은 경호처이고요. 여기서 돈을 어떤 식으로 혹시라도 현금 거래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니 사우나 시설 좀 당당하게 좀 하지. 이거. 그 관저에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도 사우나실은 둘 다 있다고 하긴 합니다. 이게 좀 근데 막 이제 대통령은 24시가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맑은 정신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북한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만취해가지고 한 폭탄주 50잔 먹었는데 밤 11시쯤 남침을 해.
뭐 미사일을 쐈어. 예. 그러면은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음. 항상 차분하고 냉정하게 맑은 정신 상태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술 보통 안 먹거든요. 그렇죠. 먹어도 한 잔만 먹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술 먹고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이렇게 그냥 거의 팬티만 입고 땀 빼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막 무슨 일을 저질렀어. 웃기잖아요 이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바로 냉탕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국회에서 문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무실 옆에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약간 조금 그 너무 일반적인 생활을 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절해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사우나 설치한 걸 좀 당당하게 하지. 네, 보다 뭐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또 피로를 풀고 또 일하고 네, 근데 지금까지 공감을 나왔던 아무도 안 해주시게.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런 용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지금까지 말입니다. 나왔던 정황들을 맞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늘 술 먹고 음. 그리고 심지어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가짜 출근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예. 이제 문제가 된 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직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술 먹으려고 음. 사우나 시설을 대통령 집무실 옆에 한 거 아니냐. 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금 3천만 원 주고 이거를 공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둘 다 약간 좀 짜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네요. 그럼요. 예. 저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진짜. 안타깝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용산을 안 갔으면 안 생길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용산을 가서 생겼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긴 이 합니다. 모든 문제는 용산을 가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애초에 용산을 가서 하겠다고 했던 목표가 홍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계속 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사우나가 없어서 아마 청와대 사우나 없나요? 있겠죠. 반제. 백악관에는 사우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나라 미국에는 문화가 달라서 사우나 문화가 네. 없지 않아요? 거기는 그렇게 안 하나요? 술 드시고 미국 사람들 사우나 저기 두 분 샤워만 싸우지 마시고요. 하지. 예. 사우나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네. 예. 백악관도 언어의 한번 맛을 다음에 쌓- 까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백악관도 가봤지만 사우나 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방금 오. 백악관 가봤다는 말씀이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제- 장소장님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럴 일은 그러니까 없어요. 만약에 아니, 됐다 그러면은 집무실에 뭐 하고 싶으십니까? 오. 저는 소통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통관이요? 진짜 예. 하고 싶은 거 기자분들과 말씀하세요.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네. 민심을 살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겠습니다. 오. 영양 투입하고 나서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가 저 술도 안 좋아해가지고요. 네. 별로 맞아, 뭐 진짜 하고 안 싶은 건 되세요. 없어요. 네. 염색방 이런 거 어떨까요? 염색도 하기 싫어요. 그렇군요. 예. 미안합니다. 그냥 해본 얘기. 예.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라- 깔 주제로 뭐라도 네?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잘 어울리세요. 네. 예. 이렇게 머리, 또 머리 네. 감사. 예. 그 예전에는 머리가 까만색이셨는데 염색했는데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헌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색한 거- 이건 진심이다. 제가 네. 두 달만 자주 두 달에 하시잖아요. 두 달에 한 예, 번씩 예, 헌혈을 하는데 예. 그 염색과 헌혈은 그렇게 상관이 없대요. 네. 근데 이제 두피 속으로 해가지고 아. 뭐 혹시나 괜히. 피에 뭐 염색약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진심이시네요. 그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제가 염색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흰색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 많지가 맞아요. 않은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훨씬 네. 지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방송 참고로 고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염색이 아니라 헌혈하고 왔어요. 토요일 날. 예. 대단하시네요. 혹시 이렇게 헌혈 더운데도.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증서 받으셨어요? 은장 아니 헌혈한 금장 지가 얼마 안 유지하거든요. 돼가지고 제가 3년 전부터 헌혈했는데 벌써 16번. 건강 괜찮으신 괜찮은 와,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헌혈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반증이라서 맞습니다. 네. 건강미가 넘치는 헌혈을 장성철 하셔야 돼요, 소장님. 김기구 앵커님. 알겠습니다. 헌혈하겠습니다. 일단 담배부터 끊으시고요. 담배 안 펴요. 진짜요? 네. 예, 필 것 같이 보입니다. 술도 잘 드실 확실히 처음 것으로 만나신 게 보입니다. 맞네요. 예, 모르는 저희가 게 전혀 많다. 지금 호흡이 맞지 않고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엄청 잘 맞아요 지금. 네. 괜찮아요. 괜찮으신 것 괜찮아요. 같습니다. 센 누나라서 예. 사실 뭐 이거 제가 누나랑 어? 말하고 그래. 아래로 보이시는데. 네, 나이 안 까기로 했잖아요. 우리. 네. 저 엄청 어려요 아직. 훨씬 어려 보이셔서. 김은지 시사인 예, 자 얼른 하시죠. 처음이자 마지막인 걸로. 어제 경민정 앵커님 그
저 개혁신당 전당대회 사회 보시는 거 보고 너무 잘 보셔가지고 아우, 예, 감사합니다. 제가 프로필 찾아봤어요. 저렇게 목소리 좋고 음. 사회 잘 보시는 분이 뭐 하던 분인가 네. 막 찾아봤는데 민주당에 계시다가 네. 분노하셔가지고 탈당하신 거 보고 예. 잘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했습니까? 잘하셨죠. 예. 일단은 이준석 정권이 오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깔 주제는 김건희, 윤석열을 손절했나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좀 버티기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좀 소환에 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근데 8월 6일 되어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특검 측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네. 8월 6일까지 이제 수사를 순차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어떤 피의자도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건 적이 없어요. 3, 4일에 한 번씩 그 쉬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네. 지금 혐의가 이미 16가지로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거기에 추가로 더 된 혐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건의 혐의만 해달라. 그리고 3, 4일을 쉬게 해달라. 그리고 저녁 6시 전에 맡아달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우고 바라는 있는데 게 참 많네요. 예, 근데 지금 혐의 하나를 지금 하루에 다 끝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3, 4일을 쉰다고 했을 경우에는 혐의 하나에 2주가 걸린다라고 오. 생각을 하면요. 32주가 걸려요. 그러면 이미 특검은 끝나 있는 그렇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더라도 좀 김건희 씨가 정말 진심으로 이 특검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끊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과연 김건희 씨가 그럴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 수사를 막기 위해서 갑자기 나오지 않던 윤석열 씨가 나와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또 아내 사랑이 나오는 네, 거. 왜냐면 내일이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또 소환 통보가 있는 날이거든요. 예. 29일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진짜 손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조사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지 3주 정도 되지 않았어요? 3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재구속, 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갔어요. 그 전에도 갔다는 소식은 없어서 없었잖아요. 예, 뭐 흔적도 예. 없고 소문도 안 들리고. 왜? 그러네. 김기욱 씨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만약 부인이 구속당하면 면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조건 가죠. 가서 막 네. 위로도 하고 영치금도 그럼요. 넣어주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럼요. 안 갔어요. 여기 좀 너무- 왜 안 갔겠냐고요. 찾아가지를 않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다른 행보 차원이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의 사랑이 없었던 거지 내가 봤을 때. 인연을 끊어야 되나? 내가 좀 재산이 많은데 내가 딱 보니까 변호사비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마요 얘기? 아니요. 김은지 근본 좀 앵커님이 떼볼 수 있을까요? 눈을 좀 찡긋해가지고 아니요. 네. 윤석열 재산 얼마나 늘었는지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관보 등록돼가지고 6억이라면 현금이 예. 6억이라고 아, 하니까 예. 근데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내 재산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싫어. 나 변호사비 안 대줄래. 그래서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돈이 뭐 다 필요 있겠습니까? 같이 두 분 다 감옥행. 영치금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처지이긴 진짜로. 하지만 그렇죠. 내란 최소죠, 혐의 같은 최소. 경우에는 유죄만 나오면 최소 무기징역이고요. 뭐 사형까지 가용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로만 기소가 안 된다면 몇 년 살고 나와서 이후의 삶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엔 재산을 지키고 이후에 또 몇 년 살다가 나와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심지어는 뭐 집행유예나 무죄도 다퉈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긴 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은 구속 안 당하는 거 본인은. 그러니까 특검에 저 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플 예정이거든요. 8월 6일 날. 그러니까 좀 8월 6일 날 조사받고 8월 7, 8, 9는 제가 아파요. 그래서 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일 날 부르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아, 그런 속마음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특검 수사 조사에 협조하고 아플 예정이니까 나 구속하지 말아요. 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본인이 충분히 법정에서 유무죄 다툼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내가 가진 재산을 동원해서 최고의 변호사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줄 변호사 비용은 없고 내 변호사 비용 써야 된다. 그런 아.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남편과 개별적인 존재로 그냥 아예 딱 선을 그어. 코로나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요. 네, 거리두기 감염. 하고 마스크 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격리 수준으로. 그렇지 격리된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안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특검 조사 수사에 못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예. 건강 안 좋다는데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선풍기도 없는 방에서 고생한다고. 선풍기만 있지. 에어컨은 에어컨이 에어컨도 없는 없자. 방에서 그렇게 예. 고생한다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나오는데 얼마나 찾아가지도 더워, 않았구나. 건강 안 좋다며, 당뇨 수치 올랐다며, 힘들다며, 아이고 어떡해,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야,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은 병원에 있을 때 계속 매일 면회 가고 휠체어도 밀어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예요. 김건희에게 윤석열은 코로나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김건희 씨가 너무 진짜 야속한데요. 약간 너무 냉정한데. 약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그렇죠. 했었나 뭐 이런 기사도 뜨긴 하던데 뭐 인플루엔자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네. 근데 약간 아, 이제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론적인 기사들도 꽤 나오고 있던데요. 진짜요? 왜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이게 특별 접견을 얼마나 했는지는 이게 카운팅이 되거든요. 근데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서 그 피의자들이 자기 방어, 피고인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수감 20일 동안 70번 외부인을 만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서 네. 안에 1.7평 독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뭐 제가 특별접견실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에어컨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와 본인의 법적 방어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알려져 있기 휴가를 때문에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곳에 꼭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긴 합니다. 저는 특별 조건 가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 아닌데? 만주 변호사 아.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예. 옛날에 제가 좀 국회에서 좀 이렇게 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제 아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특별 접근 해봤는데 되게 좋아요. 에어컨도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소파 있고. 여기보다 높나요? 이 정도 반만 해요. 어. 반만. 야, 그러니까 엄청 그거는 크네요, 구치소마다 다른데 음. 소파가 있고 기본적으로 음. 뭐도 이제 차도 마시고 어. 뭐도 먹을 수 있고 편해요. 되게. 예. 그럼 좋죠. 죄송한데 그 만주 변호사는 뭡니까? 만주 변호사는 자격증 없는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 예, 만주 은어, 변호사라고 은어죠. 자칭 왜냐하면은 나는 날렸다. 그 일제시대에 만주국이라는 네.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정체불명의 네. 그 나라의 변호사당,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변호사 자격증. 그걸 만주 변호사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술 한잔 먹고 이제 후배들한테 약간 좀 멘토링 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자격증 없는 정신과 의사라고 불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만주 그렇죠, 의사. 그렇죠. 이제 만주 의사라고 만주 하시면 의사라는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나도 오늘부터 의사다. 네. 지금 만주 앵커십니다. 그냥 정식 앵커 아니세요? 정식 앵커인데 왜 그래요? 너무 왜 멋있어요. 그러세요?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너무 서운해요. 예? 누나. 홀자 한번 하시면은 어이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아 이게 배워야 목을 돼.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예. 옆에 하고 계신 좀 비춰주시죠. 잘하시네요. 요새 건강 프로 출연하신다더니 아주 유연하십니다. 목 디스크.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다 깐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주에 네. 제가 이제 방송할 때는 거의 한 300명 정도가 들어오신 게 최고였는데 네. 지금 오늘 그 지금 동시 접촉 그 수업 보니까 760명. 그 지금 몇 번째예요? 세 지금 이제 번째. 세 번째 700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800명 넘어가고 그러길래 오. 야, 이게 진짜인가 허수인가 이 생각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김은재 앵커님 맞아, 저희 처음 시사회- 방송했을 때 400명 막 이랬던 400명. 것 같은데 와, 맞아요. 진짜요? 예. 와. 그래서 진짜 저 깜짝 많네요. 놀랐었는데 네. 오늘도 놀래네요, 진짜. 이거 다 대박. 김기욱 앵커님, 경민저 그 앵커님의 이 놀라운 사회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정말 칭찬을 잘하시네요. 진짜요? 예, 아유. 근데 저는 이제 모든 한편으로 걸 또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여기 동시 접촉사가 많아지면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언행에 조금 뭐랄까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유튜브는 괜찮아요. 막 하겠습니다. 일본 말만 안 쓰면 돼. 일본말 좀 쓰면 어때? 안 돼, 안 일본 돼. 말이 좀 쓰면 어때? 일본 말도. 엄격하셔요. 일본 말도 예. 제2 외국어인데. 안 돼, 안 돼. 예. 알겠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도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네. 공감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나날이 구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금 1,78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그 나라 말을 써버리는 거네. 네. 예. 쓰지 말라면 더 쓰고 싶습니다. 아직 만주 예. 앵커라니까 이런 건 때문에 그래요. 친일파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함께 만들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무나 기다리고 있고요. 소액이라도 무관합니다. 후원 계좌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광고가 항상 비어 있어. 여기군요. 광고가 비어 있습니다. 네. 광고 함께 해주시면은 더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 이름 같은 것도 홍보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쓸 수 있으니까 뭐든 상관없습니다. 광고분이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자. 와요, 곧.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면은 막 그냥 여기 도배될 거예요. 한 달이나 걸립니까? 한 달이면 엄청 짧은 그렇죠. 거예요. 김은재 앵커님 우리 저희 뉴스 진짜 1년 넘게 1년 넘게 올렸는데. 아, 진짜? 예. 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저희 싸게 받습니다. 네. 단가가 욕심 안 부리고 있어가지고 진짜 싸게 받습니다. 단가가 있어가지고 또 싸게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처음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걸려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순수한 마음에 알겠습니다. 본인 입은 것은 다 샤넬이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자꾸 자라 입었다고요. 역시 우리 자라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아. 네, 좋습니다. 개그맨 선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여의도 캐비넷을 이제 한번 열어볼까 싶은데요. 이 진영에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깝니다. 여의도 캐비넷 열어보겠습니다. 또 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깔 주제는 또 윤석열. 네. 또 윤석열 신천지 통일교 도움받아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깔 게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신천지와 통일교의 도움으로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우리 김은지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게 파장이 좀 상당히 클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놀라긴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뭐 이렇게 신빙성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물론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겪었다라고 한 말을 하면서 대구시장 재직 시절에 2022년 이만희 씨를 만났었고 별장에서 만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10만 당원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는데 왜 윤석열 씨를 도왔냐면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특검에 좀 출석을 해가지고는 사안을 좀 진술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지는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근거들을 좀 제시하고 이 이야기의 좀 주장들을 좀 덧받침할 것들을 근거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소님 이 얘기가 사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100% 신빙성이 있죠. 오, 진짜요? 그럼. 100%.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아, 어떤 경험을? 그러니까 특정 종교 단체가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개입한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이야, 네. 결과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가 그러니까 전당대회? 저는 경선 때는 경험을 못했고 직접적인 경험은 못했고 그건 얘기만 들었고 네. 제가 이제 대선을 뛰었을 때 네. 그쪽에서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했었죠. 그쪽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전 시장이 말씀하신 그 단체들 그런 데서 신천지. 예, 그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김은지 기자님이 특검에 출석해서 또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된다 막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전에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 깊은 거예요. 야.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으로 갑자기 신천지가 나 이번에는 윤석열 도와야지 그랬겠냐고요. 그 전부터 국민의힘의 어떠한 대선과 대선 후보 경선에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야. 그러니까 침투해 있어요 다 곳곳에. 저 깜짝 놀란 게 2016년 그때 네. 16년 아니 2012년 대선 때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누구랑요? 어떤 분?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대선 과정 중에 제가 캠프에 있었어요. 예. 네. 공보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친하게 지내던 몇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신천지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시장님 말씀이 거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뭔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본인이 반박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게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빨리 그러면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말씀처럼 수사하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공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한다고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빨리 고소해서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막 가리자
뭐 이렇게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두 번 얘기하셨고. 그렇죠. 네, 아주 그쵸. 중요한 문제라서. 반론은 또 꼭 권성동 이야기해드려야 의원을 되니까. 얘기했었어요? 예, 네. 딴 지금 생각했어. 지금 우리 김기호 앵커께서 여기 그랬어?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글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느라고 예,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걸 권성동 의원을 적시를 지칭을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좀 얘기를 한 것은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법적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근데 왜 밝힐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어떤 걸 밝혀야 되냐면 그 이만희 교주도 수색을 해야 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신천지 뭐 교인과 뭐 맞춰본다든지 흔적이 있는다든지 또 내부의 여러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이런 그 종교 집단이 이렇게 대통령 뭐 이런 경선 같은 거에 좀 관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사례가. 그러니까 유혹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일사불란하잖아요. 조직이 자,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오더를 딱 때리면은 네. 자 이번엔 윤석열이야. 윤석열 찍어. 그러면은 거기 99%는 다 윤석열 후보를 찍을 거예요. 신자가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목사님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근데 교주가 만약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지시를 내린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더가 떨어지면은 이분들은 하늘을 그냥 떼신 거지 이거는. 네, 그냥 이분들은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투표율도 높고 득표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당할 수밖에 없죠. 야 이러면 이게 사실이면 진짜 대한민국 진짜 무섭다.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해외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해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좀 이렇게 넘어가시죠. 해서 전한길 씨가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가 쪽 밀어주면 종교단체 되는 그렇죠. 다른 종교단체랑 세이브 코리아 그쪽이랑 좀 음. 연관돼 있는 것 같고 거기가 좀 어디랑 좀 연관이 돼서 종교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출마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뭐 본인이 그렇게 당 대표 출마하시고 하는 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당원권이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제 후보를 그냥 특정 후보를 밀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마쿠에서 실력을 발휘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한창 열심히 윤석열 씨를 돕고 있을 때 그러니까 대구나 이렇게 그런 곳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국민의힘 소위 꽂아주면 되는 곳에서. 근데 뭐 그거는 당권 구도가 누가 잡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경산 출마 예정. 거기 조지현 경산. 의원이 정말요? 지역인데요. 네. 이제 선거법 사건으로 좀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지선 때 보고. 옛날에 한국사 강사할 때 네. 계속 뭐 그쪽에서 무슨 행사가 벌어지게 되면 후원도 많이 하고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게 참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이런 종교 집단의 힘까지 빌어서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다가 예. 특히 전화기 씨와 관련돼 있는 비판은 꼭 종교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어서 한국 보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점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법이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당원을 가입시키겠다는 것에 불법 소유가 사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비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거 좀 분리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여의도 정가 새 당 대표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네, 어제 개혁신당은 전당대회를 잘 치렀고요. 단일 후보 경선으로 찬성 득표율이 98.2%로 이준석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선정이 됐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총평을 하셨습니까? 뭐 개혁신당의 당원들은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8%는 좀 아쉽다. 왜냐면 저번에 조국혁신당 99% 넘었잖아요. 왜 그걸 못 이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98% 당원분들 더 분발하셔라. 아,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저 온라인 토론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사회를 한번 보러 갔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맞아요. 나온 최고위원 후보분들 보니까 앞으로 개혁신당 상당히 밝다. 네. 미래가 밝다. 그런 분들 정치적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 분만 최고위원 되고 나머지 분들은 떨어졌잖아요. 예.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에 맞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최고위원을 왜 선출직 최고위원 3명만 했을까 그것도 좀 의아했어요. 한 4분 정도 하시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타 당에는 몇 분 정도 최고위에 선출직은 보통 5분, 6분 그 정도 되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2분 정도 하고 예. 그리고 당연직 최고위원 2분 해가지고 음. 한 10명 내외로 네.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예. 근데 선출직을 3명밖에 안 했다라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댓글 중에 경국법님께서 네. 이준석을 수사한다는데 국힘이 왜 실드침 설마 단일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니 그때 당 대표였잖아요.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러니까 친구는 만약에 아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요. 혐의 자체가 사실은요 저기 시기가 겹치니까 그때 의심을 윤상현 의원한테 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진석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맞네, 맞네. 그러면 엄청 곤란해지잖아요. 아, 맞네. 그리고 저 기조실 세 번째 A-3 캐비넷 가면은 네. 거기 공천 관련서 다 있어요 거기. 예. 이러면 국민의힘만 곤란해지니까 음. 당연히 실드 쳐야죠. 아, 그것도 맞는 얘기네. 네. 단일화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른 누구랑 다니라요? 국민의힘과 뭘 가지고 다니? 언제? 선거? 저는 몰라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댓글로 이렇게 단일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도 물어본 거잖아요. 저도. 그 아. 2030년 그럼 대선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일 지방선거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또 같이 하는 건 안 돼요. 이런 접수해야 얘기를 됩니다. 하는 접수. 거- 이준석의 맞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접수해야 됩니다. 이게 아, 맞는 말씀.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수구화, 구구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정당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접수해가지고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해야죠. 아니 그게 근데 김은지 기자님 그 정당이 국힘이 지금 극우화된 특정 지역의 의원들로 인해서 지금 이게 쇄신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네네. 어떻게 해야 이 당을 새로 고쳐 쓸 수 있는 건지 정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거든요. 네, 우선은 그래서 전당대회가 중요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김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반윤 그룹의 한 형성을 만들려고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까 장 소장님 웃으셔서 아마 어렵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옆에서 같은데 콧김이 푹 네. 나왔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전당대회까지는 뭐 그런 빌드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후에는 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확인된 국민의힘 당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 이후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있으면은요 3선 이상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요? 단체장들이나 기초의원, 뭐 지방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3번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정치개혁안에 의원들이 자주 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3선 제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3번 하면 나가라는 게 아니라 지역을 옮겨라라고 그렇지. 하는 게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토호가 되기 쉬우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대 좀 어려운 지역을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정치개혁안들을 일부 의원들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통과는 잘 안 되더라고요. 통과돼야죠. 그래야 우리 경민정 앵커님 같이 훌륭한 분이 배지 달고 네. 국회 가서 국민들 대변하고 그런 네. 정치 개혁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또 그쵸?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대가 돼요. 네. 네. 누나 화이팅. 화이팅. 거기 가서 보좌관 하세요. 김기부 앵커님. 일단은 만주 거절하셨는데요. 싫어요? 엉망됩니다. 그러면. 네.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이제 전당대회를 조금 더 짚어볼 텐데 민주당 전당대회 2파전인데요. 이게 강선호 의원 사퇴 관련된 두 후보 입장 갈리고 이러면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강 후보 사퇴도 좀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봐봐 나는 계속 강선 후보 문제 관련해서는 민심을 보라고 했었잖아. 이거 계속 고하면 안 돼. 대통령께서 내 말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나랑 호흡이 잘 맞아. 네. 정청래 후보는 지키자. 장관님 강선호 만세 이랬잖아. 대통령 뜻을 잘못 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되면은 이거는 당과 대통령실은 엇박자 날 수 있어. 네. 지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해야 되거든. 이래서 이제 그걸 세일즈 할 건데 권리당원 분들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대통령과의 호흡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는 내란 세력의
조기모, 종식, 종결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대화 타협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라 저기는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뭐 없어져야 해야 될 정당 네. 그렇게 규정한 것이 훨씬 더 효능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을 많은 분들께서는 정청래 후보가 되지 않겠냐, 박찬대 후보가 역전승하기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 이런 전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후보가 입담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또 옹호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길과 반길 구도로 치러지는 모습이죠. 예,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아마 주진 의원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신분이 피의자일지 아니면 참고인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튼 그 8007070이라고 하는 전화번호에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도 주진 의원을 부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서 했던 일들이 마쿠에서 꽤 있기 때문에 특히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선 당시 김건희 네거티브 팀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슈를 대응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해명들이 지금 와서 보면 틀린 것들이 꽤 있어서 결국은 주진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좀 떼놓고 보기 어려운 게 있죠. 물론 본인은 전혀 그게 아니라 보수 혁신과 젊은 보수 세대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주진우 의원께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좀 뜬김에 출마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당 대표로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최고위원으로 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후보의 목적이 지도부에 입성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나에 대한 특검의 수사나 조사를 방어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당대표 후보보다는 최고위원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효과는 충분히 누렸어요. 지난주에 주진우 나 당대표 선거 나갈 거야 막 그랬더니 김은지 기자님의 시사인에서도 주진우 나간다는데요. 뭐 제가 나가는 방송에서 다 한 번씩 아이템으로 다뤄주더라고요.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최고위를 나가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당선이 그런 되면은 본인의 정치 역량을 펼치고 자기 방어에 방어만. 유리하다. 그렇죠. 이게 최고위원만 돼도 특검 수사를 조금 야당 탄압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건 아닐 텐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특검이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 만족하는 거죠. 내가 지도부인데 어. 탄압을 해? 날 수호한다, 조사한다고? 전 당원 나를 지켜주세요. 막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거 진짜 우리 당을 위한 보복 아니냐, 탄압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약간은 좀 멈칫할 수도 있죠. 뭐 지도부 선거마저도 본인 방어용으로 다 쓸 그래요. 수도 있다는 재밌다. 정치인들 참 재밌다. 예. 정치가 참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도 네. 본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항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비판과 분석을 많이 한 적이 있죠. 그런 차원이에요. 개항 출마하시는 거 보고 저희 그런 비판 탈당을 그때 많이 했었죠. 결심했대.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11시 28분이 됐어요. 저희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30분, 4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지금 네. 저기 시청자들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네. 네. 좀- 당황스러워요? 좀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안 된다. 제가 봤을 땐 다음 방송 되면은 한 1,000명 넘을 것 같아요. 와. 축하드립니다.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네.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좋아요가 중요해요. 730분이 보고 계신데 네. 좋아요 개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너무 방송에 빠져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알고리즘에 떠요. 아. 그래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구독도 하고 네. 동시 시청할 수 있거든요. 네. 김기욱 앵커가 좋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네. 경민정 앵커가 싫다.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두 분 다 다 눌러주십시오. 좋아도 일단은 네. 저희가 뜨려면은 좋아요 눌러야 되고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의 드럼통 TV에도 좀 실어주시면 저는 좀 감사합니다. 네. 거기 실어주시면은 바로 뜰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다. 매력에 빠져든다. 뭐 고고싱 난나 79님 네 이런 식으로 보내주셨고요. 지금 오늘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핸드폰 압수를 아침 6시 28분에 상계동 집에서 했고. 핸드폰 뺏겼대요. 네. 아 옛날 핸드폰이겠네요. 그럼. 근데 뭐 비밀번호가 잠겨 있을 경우엔 또 요새 열지 못하는 경우가 아이폰 많아서 쓰지 어떨지 않나요? 모르긴 하겠네요. 예. 피의자로 전환된 거 그리고 동탄 지역구 사무실 상계동집 의원 회관 차량 핸드폰 압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약간 아침에 뺏겼네. 좀 다 뺏겼어. 어수선한 네.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개혁신당의 또 상황은 상황인 것이고 네. 이렇게 또 뉴스를 전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길수님께서 여의도 넘어 2% 정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이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고 뭐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양홍님께서는 장성철 김은지 때문에 잘 나오는 듯이라고 아니에요. 저희 얘기를 빼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양홍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그럼 매일 두 분이 이거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매일 하고 싶은데 네. 저희 월화만 오라고 해서 월화만. 저희는 월요일을 같이 하고 화요일은 저 혼자 하고 그렇습니다. 바빠요? 아니요, 저는 저기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하라고 네.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 예. 튕기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여기 피디님께서 사실은 경쟁을 붙이셨어요. 황희연이 앵커, 네. 김기욱 앵커, 네. 경민정 앵커 조회수 많이 나오는 순으로 한번 보자 이런 식의 그런 그럴 전략이 때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지금 여기가.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쌍값에 다 해보고 제일 잘 나온 사람을 한 명을 밀자. 약간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보니까. 그렇구나.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네. 그냥 여기 제작진 분들이 너무 좋아서 네. 예, 낚여서 왔고. 그래서 이런- 좋아서 낚여서 왔다는 건 좀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 고급스럽다. 저는 이제 사람이 좋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불러주면 그냥 가는 스타일이라. 예. 그래서 사람 믿고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 게스트 분들이 이제 다 정치 쪽이시더라고요. 예. 그걸 처음 알았지. 정치 프로그램이니까요. 몰랐어요, 그것도. 아 진짜? 모르고 개그 왔어요. 프로자 그냥 와 그랬구나. 네, 그냥 와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김은지 기자님이 조회수 요정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김은지 기자님은 꼭 매일매일 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장성철 소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회수 요정이십니다. 두 분 고정해 주실 거죠?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피하고 있어 예. 여기를.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일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예, 예. 어떤 저도- 일정 있으시죠? 저도 이제 방송하는 월요일은 건 진짜 많아요. 월요일 방송을 또 안 해요 저. 왜요? 예. 초이 스타일이에요. 하루 최맘이고. 쉬시는 딱 하루, 유일하게 하루 월요일은 하루 쉬시는. 쉬시는. 제 맘인데 예. 그렇게 뭐 물어봐요 그렇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욱하세요? 아 네? 김기욱 월요일에 씨라서. 그러면은 오늘 요 방송만 하시고 네. 예, 사우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부터는 제가 또 월요일 방송 다 안 해가지고 음. 그래서 오늘 일단은 나와보고. 그럼 네. 다른 요일날 다음에- 제가 예, 볼게요. 예. 예, 다른 지금 요일. 두 분 다 너무 나오고 싶네요. 사양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네. 이 두 분을 섭외를 해야 되니까 두 분 스케줄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동해서 예. 시간을 마구마구 이동해서라도 좀 맞춰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초반이라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을 근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정도의 반응이면은 네. 금방 한 달 후면은 금방 10,000분 동접자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난나칠구님께서 장성철은 고정 가자 아,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고정해 주시옵소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오. 누가 잡아요? 우리 제작진이 잡겠죠. 뭐. 네. 예,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어느 요일에 잡느냐가 가장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김은지 기자님 나오시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예, 별로 참여하고 싶으시지 않은 두 분 게스트를 모시고 아니 오늘- 참여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일정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 근데 얼른 뒤에 이야기 해야 되지 네, 않을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얘기보다 네. 섭외가 중요해. 지금 저희는 많이 좋은 분들을 섭외해놓고 방송을 유지하는 게 네. 관건이라서 하나만 더 해보죠. 예, 지금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네. 네. 뭐 조사 받죠. 3년 뭐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해놓고 근데 권성동은 왜 안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해요. 이런 거죠. 당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었고 네. 이양수 사무총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당의 후보를 바꾸는 거는 당무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 그거는 비대위원장,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형식적으로는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주도한 사람, 집행한 사람 그 두 사람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당원권 정지 3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도 처벌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가 좀 달라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번 저 한동훈 당대표 때 당무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위원회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온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가 3년 정도 이거 처벌해야 된다, 당원권 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에서 해요.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생각해보니까 나 권영세한테 임명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권영세 이거 3년 하면 안 되지, 이거 무효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질질 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3년 당원권 정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국힘에서 회신이 안 되는 게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어서 누구를 철퇴를 내리지를 못해요. 네. 누구에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권성동 의원님은 그냥 계속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발설하는 폭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니다 해봐라 이러시고 여기도 나는 왜 가만 놔둬 이러시고 뭐 되게 당당한가 봐요. 네, 지금 굉장히. 그런 것 치고는 사실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권성동 의원한테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나머지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거나 혹은 뭐 회피하거나 미뤄질 수 있을 텐데 김건희 특검의 칼날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혹은 뭐 맞이하느냐가 권성동 의원의 정치 생명을 보는데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권성동 의원과 건지법사 관련해서 김은지 기자님이 따로 취재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제가 요새 취재를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신 것도 있으시고요? 근데 수사 이미 나온 내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건진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압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참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그 통일교 쪽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또 별도의 일광조계종. 예. 그게 좀 일본과 관련된 종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법당에서 발견된 게 일본신이라고 하는 아마테라스여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실 법사라고 하기에는 결국은 돈 받고 무언가를 청탁을 하는 브로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성배 씨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속칭 건진법사라고 자칭의 이름인 거라서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영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인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전성배 씨가 정치권에 자리 잡은 거는 지압 때문에 그래요. 지압이 뭐예요? 지압. 안마 지압. 마사지요? 네. 누구를 지압 안 정치인들 몇 분을 힘들다고 할 때 지압을 해줬는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막 이게 고객 안 들어갔는데 한번 받고 나면은 너무 좋은 거야.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니까. A1, B1한테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 자기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슬슬 발을 들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가 올해 취재를 해가지고 알려준 바에 따르면 사실 네. 권성동 의원과는 옛날부터 좀 인연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주 기자는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 기자가 제가 얘기한 거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정수석 그 당시 이명박 민정수석실에서부터 비서관 했었지. 그 인연이 특히나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좀 인연이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은순 씨를 통해 가지고도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지. 인연이 있었다.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어떤 저 세계의 이야기들이 꽤 있는 것 같긴 많아요. 합니다. 밝혀질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죠. 예, 휴가 신청했는데 까였어요. 예. 가라 그래요. 뭘 그냥 뭐 있으나 마나 뭐 똑같은데. 신청하고 반려하고 이게 그렇게 좀 큰 뉴스가 되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한데 예. 문제 있습니까? 좀 보통 말씀해 주시죠. 본인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내 휴가 간다는데 이거 좀 끄게 하고 말이야. 진짜 국무회의 때 부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랬더니 막 민주당에서 어떤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빵이나 집에서 사 먹어라.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 기간이고 그러니까 지금 휴가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반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난주간 방송사가 KBS이고 그렇지.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지점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재난기간에 고위공직자가 뭐라고 할까요? 몸가짐을 잘하는 것은 중요해서 구리시장 같은 분도 혼나기도 하곤 했었는데 네. 근데 여기는 더 직무 관련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까였으면 그냥 그래 내가 일에 집중해야지라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씁쓸하다면서 SNS에 올리는 게 그렇죠. 진짜 이거 위원장치고는 너무 좀 그러니까 이분도 다른 정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보수의 여전사, 예.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운 사람, 예.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예. 그런 인상을 보수 쪽 지지자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년에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에서 단체장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한 이제 분석과 의혹과 소문이 있는 거죠. 야,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참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냥 앙탈 부리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다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 한 수 두 수를 내다보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봐라 이재명하고 싸운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야 우리 장 소장님 있으니까 풀이를 해주니까 너무 재밌네요. 더 많은 분들이 예. 풀이하는 사람 더 많아요. 이 분야는 1등이십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장소장님. 최고세요, 아니 진짜. 장 고정 소장님. 섭외할까봐 너무 겁내하고 아니 계세요. 더 많은 분들 많아요. 저희 장 소장님 정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아직까지도 한 700분 가까운 분이 동접을 해주고 계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들을 놓치기 싫어서 방송을 끝내고 싶지 않은데 네. 예, 그래도 이 두 분을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당첨자 두 분 발표를 해드릴게요. 음. 자, 오늘 문자 메시지 주요 채팅 실시간 채팅이 선정되신 분은 조정옥님, 김은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뭐 드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네. 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뭐 한우 세트부터 뭐 편의점 상품권까지 뭐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뭐 제작진들이 알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예. 초창기다 보니까 또 선물도 푸짐하게 있고 또 경쟁률이 낮죠. 지금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몇만 분이 한꺼번에 동접을 하실 텐데 그때 하시는 것보다 네. 지금이 지금이 훨씬 더 낫죠.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맞아요. 네. 채팅을 저희가 100%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제작진이 다 이렇게 검수를 한 다음에 다 읽어보고 괜찮은 댓글을 좀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 그리고 김은지 기자님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방송 끝나고 계속해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외가 될지 로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비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압을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클립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저는 금요일 날 오고요. 우리 네. 경민자 아나운서는 내일 저만 또 내일 찾아뵙도록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